자, 안녕하세요. 이제 양반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반전 이 교과서 30페이지 처음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처음 부분에서는 이제 양반이 이 황곡을 빌려다 쓰고 갚지를 못해서 무능한 양반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희화화시켜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간 부분을 살펴볼 건데,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가난한 양반이 황곡을 갚지 못해서 공경에 빠져 있다,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중간은 30페이지 18번째 줄부터 이제 중간입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양반은 성격도 뭐 인품이 훌륭하고 했으나 무능했었죠. 근데 이 부자는 이제 신분이 평민이에요. 경제적으로 이제 그 상업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그런 평민입니다.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당시 조선시대 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양반이 아니어서 천대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 신분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조선시대 때 있던 신분제도는 사라졌죠. 어젠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아직 그 카스트 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신분제도. 그것을 없앤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의 영향으로 힌두교에서 대부분 이제 인도도 불교로 종교를 바꾸고 있다. 신분차별. 태어날 때부터 뭔가 어디에 속해서 그 위치, 높이가 정해져 버렸다는 건 좀 부당하죠. 자, 그래서 당시 사회에 그런 신분차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뭔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서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차별을 받는 그런 현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신분 때문에 계속 차별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당함을 제시를 하죠. 이런 마음 자체가 이제 신분제를 동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당연하게 나는 상인으로 사니까, 나는 이렇게 천민이니까, 나는 평민이니까,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이때부터는 뭔가 부당하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문제가 동요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저 양반이 황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이 부분 봤을 때 양반을 산다.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고 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당시에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부모님이 뭐 양반이면은 자식도 양반이고, 부모님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야. 근데 그 신분을 이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만 많이 벌면은 그 신분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신분 제도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회상을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죠.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족보를 사버리는 거죠.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청하였다. 그래서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양반이라는 게 뭐 맨날 앉아서 책만 읽고 무능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것을 얘가 그런 양반이라는 신분을 가져가고 대신 돈을 다 갚아주겠다. 안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되겠는데 그걸 꼭 갚아준다니까 양반은 이제 좋다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그래서 양반을 사고 이렇게 빚을 갚아줍니다. 근데 이제껏 군수가 이 양반이 인품이 훌륭해서 막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빚진 1,000삼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아버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갚을 거였는데 어떻게 갚았지? 하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 댁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번거지 보면은 이제 뭐 옆에 날개에 나와 있죠. 병졸이나 하인이 쓰는 그런 털로 만든 검고 두꺼운 모자 옆에 사진도 나와 있죠. 그래서 뭔가 낮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모자. 양반들은 갓을 써요. 갓. 근데 이제 그보다 낮은 사람들은 이런 갓을 못 쓰고 번거지 이런 걸 쓴다. 그리고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 하며 소인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그런 낮춤형 제기대명사. 그래서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고 부르고 뽕대자를 써서,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신을 남에게 비춰서 낮춰서 말할 때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이 전까지는 같은 양반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면할 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양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평민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군수는 양반이니까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가 깜짝 놀라 양반을 붙들고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양반은 더욱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주아리며 아뢰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저 자신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민의 모습으로 이제 군수를 대하고 있어요, 양반이. 그래서 군수는 감탄해서 말하였다.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뭔가 군자, 양반, 좋은 사람들이잖아. 뭔가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 근데 이 부자 보고, 얘가 대단히 좋은 일을 했다, 잘했다.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나무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부자는 평소에 천대받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반을 샀습니다. 근데 군수가 보기에 뭔가 남을 돕기 위해서 일단 돈을 지불해줬고, 그리고 뭔가 그 천한 것을 싫어하고 높은 양반이라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지혜로운 일이다, 뭐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양반을 사고 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송, 이 당시에 소송이라는 것은 지금도 뭔가 이렇게 재판을 걸고 하는 것들을 소송이라고 하죠. 그 당시 조선시대 때도 이런 소송이 있었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서 양반을 사고 판 일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자. 나도 당연히 증서에 서명을 하겠다. 이 당시에도 이렇게 재판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양반이라는 게 막 이렇게 뭔가 정해진 형태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천섬을 주고 양반을 샀는데 나중에 나는 그런 거 판 적 없다 이래버리면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군수가 그거를 증서를 가지고 증인을 세워놓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다른 소리를 못하도록, 그래서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양반이 나중에 나는 양반을 팔아서 빚을 갚아놓고 나중에도 계속 나는 한 번 양반이니까 계속 양반이야 하면서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다니면 이 부자는 억울할 거 아니야. 그리고 부자는 이제 내가 양반이 됐다 하는데 평소에 상인이어서 이렇게 천대를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난 양반이요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네가 무슨 양반이야 하고 인정을 안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모두에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작성을 하자. 군수가 이렇게 증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다 서명을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증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 부자가 이런 신분을 매매하는 그런 증서를 작성을 할 것을 제안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 장사치, 양반, 그리고 농사꾼, 그리고 장인, 장사치. 조선시대 때 신분제를 대표하던 사농공상이죠. 선비, 농부, 공업에 종사하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그런 마이스터, 장인,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경사꾼.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 때 신분을 대표하는 네 가지가 지금 이 대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세워둔 겁니다.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두고는 둘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반을 매매를 해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거죠. 평소에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앉는 자리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당시 사회적 배경은 일단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생겨났다. 양반이 너무도 많아져서 양반이 이렇게 막 늘어나가지고 이제 모든 양반이 예전처럼 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망하는 그런 양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반의 권위가 점점 사라졌다. 그리고 이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그런 평민들,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평민이 등장하였다. 여기서 이제 이런 사회적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반전에 드러나는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엄격했던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붕괴되기 시작했다. 신분 질서가 산업공상 이렇게 분명했는데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장작분들이 제일 부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양반들이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군수가 매매 증서,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매매 증서가 이제 3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33페이지 봅시다. 33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걸륭 10년 1745년 영조 아시죠?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 21년 9월에 이 증서를 만드노라. 그래서 영조가 다스리던 21년째 되던 해에 이 증서를 만들었다. 이 문서는 천섬으로 양반을 사고 팔아서 황곡을 갚은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는 이렇게 뭔가 언제 만들었는가, 두 번째 문장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이렇게 황곡을 갚으면서 신분을 사고 팔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 글을 읽으면 선비라고 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라 하고 덕이 피어나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관은 동쪽에 들어서는데 이것이 바로 양반이다.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 가운데에서 좋을 대로 부르면 된다. 양반의 다양한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고서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네바기를 줄줄 외워야 한다. 동네바기라는 것은 옆에 나와 있죠. 책인데 결국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뭔가 말이나 글을 거침없이 줄줄 내리거나 내리외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막 얼음이 미끄럽잖아. 그래서 거기다 박을 밀면은 잘 미끄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줄줄 외워야 한다.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어금니를 딱딱 마주치고 뒤통수를 톡톡 두드리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 삼켜야 한다. 소매자락으로 털모자를 닦아 먼지를 털어내며 모자의 물결 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뭔가 지금 계속 해야 한다. 양반의 그런 의무, 덕목과 행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막 침을 막 가래가 끓어도 뱉을 수도 없고 뭔가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그 뒤에서 계속 나와요.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고 입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잘 닦아야 한다. 양반들은 입냄새가 나도 안 돼요. 그리고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며 여봐라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늘려가지고 종을 불러야 된대요. 막 야야야 막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반들은 뭔가 부를 때도 최신이 있어야 된다. 신발을 땅에 끌듯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야 한다. 나처럼 질질 끌면서 걸을 때가 진짜 되게 양반이었나 봐요. 고문진보 당시 품위를 깨알같이 베꼈으되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다. 너무 힘든 것들을 이런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이런 거 손에 돈을 쥐거나 쌀값을 묻는 것은 굉장히 실생활과 관련된 거야. 근데 이런 실생활과 관련 있는 일을 양반은 멀리해야 된다. 뭔가 체면을 차려야 된다 이거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발을 보여서 안 되는 거야.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갓 같은 걸 쓰고 있어야 된다.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별게 다 걸리죠. 양반들이 이렇게 체면칠에 형식에 이렇게 얽매여 있었다.
이런 모습을 지금 풍자를 하고 있는 거야. 또 대학 갔을 때 한 그 교육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양반 후손인데 양반들은 국에 밥을 말아 먹지 않는데요. 그게 수업이 이제 오후였는데 점심 때 내가 국밥을 먹고 그 수업을 들어갔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었어요. 뭐라는 거야 이게 지금 쟤는 자기가 아직도 양반인 줄 아나 뭐 이러면서 되게 뭔가 안 입고 온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죠. 여기에서도 작가가 그냥 이런 양반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라 이런 쓸데없는 것들에 얽매여 있는 양반들 이런 모습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아무리 목말라도 물을 이렇게 막 소리 내면서 마시면 안 되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맞으면은 이렇게 쿡쿡 찍어서 맞춰가지고 젓가락질 하잖아.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생파를 먹지 말고 파도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막걸리를 들이킨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는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된다. 담배도 뭔가 멋지게 피워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양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증서에다가 이렇게 적어두고 있는 거야. 그 뒷장 34페이지 보면 화가 난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이제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유죄인데 양반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하지 말고 죽으라고 종놈을 야단치지 말아야 한다. 소와 말을 꾸짖 때 그것을 판 주인까지 싸잡아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낼 때 중놈을 부르지 말고 추워도 화로에 겹불을 쬐지 말고 이 당시에 평민들이 막 즐겨하던 행동들을 양반은 다 하지 말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당시 양반들이 이런 걸 다 아느냐? 그건 아닌데 이런 걸 하는 양반들도 있었죠. 근데 양반들은 자고로 뭔가 존경받는 사람들이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치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근데 이게 참 쓸데없는 것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항을 어기면 이 증서를 토대로 관청에서 양반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너가 양반을 사귀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양반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양반인지 아닌지 그때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판가름을 할 것이다. 정성군수가 서명하고 좌수와 별감이 증인으로 서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니까 여러분이 천성을 주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이런 증서를 사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뭔가 이득이 없어요. 부자에게.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도움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부자가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뭔가 항의를 하죠.